안녕하세요, 라자드 MD 스핑입니다. MD 세비입니다. 네, 2023년 처음 맞이하는 1분기 시에라 차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1월, 2월, 3월을 모두 종합해가지고 나오는 차트인데요. 네, 1분기 동안 정말 많은 신제품들이 나와가지고 순위권 변동이 이루어졌는데요. 과연 작년 4분기와 비교해서 어떤 제품들이 새로 랭크인 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루투스 이어폰 부문입니다. 1위를 보면은 PI7 자리를 2세대가 완전히 대체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눈에 띄는 것이 3위에 위치한 이 TWX9인데요. 제가 이 유저이기도 한데 TWX9이 요즘에는 언급이 잘 없거든요. 출시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언급이 있는 편이었는데 최근에 언급이 없어서 아마 순위에 못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 순위에 올라서 유저로서 되게 뿌듯했고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제8000의 선전, 저희가 제8000이 인기를 과연 끌 수 있을까? 네,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출시하자마자 뭐 품절 사태도 일으키고 지금도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는데 이 좋은 평가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되게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왔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네, 작년 4분기 리스트에서 몇몇 변화가 눈에 띕니다. 네, 제3000은 여전히 선전 중인 가운데 PI7 2세대의 선전 역시 눈에 띕니다. 1세대 대비해서 다이내믹도 더욱 좋아졌고 연결성도 개선되는 등 전체적인 완성도가 모두 좋아졌습니다. 노브로드의 포커스 프로가 이제 단종되고 드비얼레이 제미니도 이제 끝발이 떨어지고 이제 2세대 출시를 알리긴 했는데 아직 출시 시기가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당분간 음질 3대장 중에 PI7S2가 이제 좀 더 두각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디오 테크니카의 TWX9 그리고 파이널의 J8000 둘 다 바타입인데 하나는 숏다리고 하나는 롱다리예요. 두 제품 모두 의외의 선전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각 브랜드의 플래그십 모델인데 이름값을 톡톡 해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3강이라고 볼 수 있는 제나이저, 소니, 보스는 모두 5위권 안에 들지 못했어요. 사실 뭐 소니는 WF-1000X 마크 5를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거의 뭐 끝발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나이저가 약간 속강 상태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다음은 엔트리 이어폰 부분입니다. 파이널 줄 세우기는 뭐 누구나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도 예상했고요. 그 와중에 M200이 같은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을 불사르고 퇴장한 이 12 클래식 V2가 있잖아요. 그 자리를 이어 스튜디오의 HE100 이라는 이어폰이 넘겨받았습니다. 이 이어 스튜디오라는 이름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기존의 레드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트리 가격대의 제품은 유선 신제품이 잘 안 나옵니다. 특히나 10만원 미만은 더 불허하고요. 올해 1분기도 여전히 파이널 천하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주니어 이어폰 부분입니다. 여기는 1, 2위를 봤을 때 E4000과 A4000의 경쟁을 보는 맛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이번과 순위가 반대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주목할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제나이저의 i200 이 제품 사운드가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좋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5위를 보면은 SE2로 SP가 차지했는데요. 역시 구간이 명간이다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네, 파이널의 새 모델 A3000, A4000, E4000은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PO의 오픈형 이어폰 FF3가 재고 부족으로 약간 주춤하는 사이에 제나이저의 새로운 엔트리 모델 i200이 3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사운드 역시 들어보니까 명불허전이더라고요. 다만 이제 i300이 조만간 가격이 다운돼가지고 이 주니어급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해요. i200과 i300이 또 대결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네. 다음은 미들 이어폰 부분입니다. 역시 예상한 대로 A5000이 단숨에 1위까지 올랐습니다. 품절 후에 물량이 계속해서 안 들어오고 있어서 아마 2위와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원활하게 물량이 수급되고 하다 보면은 이 1위와 2위 차이가 엄청나게 크지 않을까. 그 정도로 A5000의 사운드가 만족스럽게 잘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 평가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순위를 보면은 A3H 플러스 럭스가 있었는데 이번에 차트 아웃 됐고요. 나머지는 지난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니어는 4000이 잡고 있고 미들은 5000이 잡고 있습니다. 네, 뭔가 파이널 성벽 같은 느낌이 들죠. A5000은 일본 판매를 위해서 국내 배정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이렇게 뿌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지금 빠른 재입고를 기다리고 있고요. 3위부터 5위까지의 제품들은 순위만 살짝 다르고 그 제품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네. 다음은 프리미엄 이어폰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순위를 보자마자 탄식이 나는데요. 설마
다른 이어폰도 아니고 라이펜타가 낮은 등수에 위치하는 것도 아니고 차트 9까지 나올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라이펜타교로서 좀 더 홍보에 집중하지 않았던 거를 반성하는 계기가 됐고요. 반대로 SE846이 1위까지 올랐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위대함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역시 슈어와 SE846이다. 이런 거를 보면서 이 오랫동안 이 제품이나 이 브랜드가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를 결과로 증명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1위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은 모두 제품 변동이 있는데요. 1위는 놀랍게도 이제 슈어 SE846 2세대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고요. 2위는 노블의 바이킹 한국판이 차지했습니다. 3위는 기본 케이블이 4.4단자로 바뀐 엠파이어스의 오딘이 차지했고요. 이펙트 오디오의 가이아도 멋진 디자인, 좋은 사운드 평가에 힘입어 4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우디오의 클라리덴 2022도 5위에 랭크업된 것도 인상적이네요. 다음은 블루투스 헤드폰 부문입니다. 네, 저희가 호빵이라고 부르는 WHP01K가 1위를 탈환했고요. 이런 점이 되게 반가웠고, 그리고 BMW PX 시리즈가 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최근에 출시한 UX3000이란 모델 파이널의 제품인데요. 2분기 차트에서 WHP01K가 어떻게 다툴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그런 부분을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디지의 펜로즈는 슬슬 후속작 준비로 약간 힘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 후속작이 이제 맥스웰인데 이 제품도 출시되면 아마 좀 높은 순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제품들이 저번 분기와 비슷합니다. 네, 야마의 L700A 약진이 돋보이는데요. L700A는 실내용보다 실내용 이미지가 강한 헤드폰인데요. 아마 무더운 여름이 오면은 밖에 나가기보다 집에서 에어컨 켜고 영화를 보고 듣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제품의 선전이 좀 더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유선 헤드폰 부문입니다. 1위부터 7위까지 코스 줄 세우기가 이뤄졌는데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와중에 매니 마루킨의 MM500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만큼 엔지니어의 실력과 인기가 대단하다는 뜻도 되겠고, 공구 효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원래 저희가 7위까지 소개했었는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코스 때문에 10위까지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10위까지 늘어난 덕분에 저희 매장 기준 스테디셀러인 99 클래식, 그리고 제나이저의 HD 660 S2가 여기에 오른 것을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번에 재고 부족으로 외롭게 순위에 오르지 못했던 코스의 KPH40 유틸리티가 3위에 랭크업 됐습니다. 이번에 리듬 베이지도 컬러 옵션이 추가됐으니까 많은 관심 바라고요. 오디지 MM500은 프로듀서 DK의 공구에 힘입어서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공구 이후에도 요즘에도 재고 부족으로 여전히 판매가 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저희도 재입고만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나이저의 HD600번대의 신제품 HT660S2가 10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600번대의 완전체 사운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HD650도 정말 오랜만에 청음샵에 재입고 됐으니 한번 같이 들어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DAP 부문입니다. M11S가 공구 후광을 입어서 1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소니가 DAP를 새로 내놓으면서 이 아스테렌컨 천하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네, 이런 소니의 선전을 보면서 과거의 워크맨 시리즈로 포터블 시대를 연 소니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M11S는 정말 잘 나온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구는 끝났지만 지속적인 관심 및 판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스테렌컨의 힘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니 DAP들이 라인업별로 랭크인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을 보다 보니까 아스테렌컨을 좀 더 좋아하긴 하는데, 이런 기능적인 면에서 소니가 좀 더 좋다 보니까 소비자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에 좀 더 메리트를 느낀 것 같습니다. 네, 소니가 이번에 엔트리와 미들급을 저격한 것도 여기에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덱앰프 부문입니다. 계속해서 이 시에라 차트를 볼 때마다 언급하긴 하지만 BT30% 판매량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는데요. 이번에는 MCB까지 이길 정도였는데,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필요 없는 그런 제품이라서 이 제품을 어디서 그렇게 많이들 사시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순위를 보면은 PO에서 내놓은 또 하나의 사기템 BTR7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 공동구매 물량이 많았으면은 1위 확정까지 지었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1차 공구이어서 2차 공구까지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네, 중국의 피오 퀘스타일이 주름 잡고 있는 파트입니다. 가성비가 주로 좋은 제품들이라 볼 수 있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액세서리 파트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워낙 그 제품이 그 제품이고 순위권 변동만 있을 뿐 약간 그 제품이 그 제품으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저희도 약간 설명하기 좀 난해한 그런
파트이기도 한데요. 하나 주목할 제품은 제나이저의 동그리 BTD600입니다. BTD600은 스마트폰용이라기보다는 PC용에 가까운 제품이긴 한데 스마트폰에도 호환되는 제품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 그리고 헤드폰에 더 좋은 사운드를 들으려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023년 1분기 시에라 차트를 쭉 훑어봤는데요. 작년 4분기 대비해서 그래도 많은 제품 변동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생각보다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새로운 제품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다음에 또 2023년 2분기 시에라 차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